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KBS 12시 뉴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색은 다뉴브강 하류 그리고 침몰 지점 수중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재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다뉴브강 하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한 구가 발견됐죠? 네, 어제 하루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처음 시신이 발견된 곳은 부다페스트 남쪽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진 허르떠라는 지역입니다. 네. 감식팀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헝가리 경찰 당국도 시신이 허블레아니호 탑승객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서도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신원이 최종 확인되진 않았고요. 이 시신도 탑승객으로 확인이 되면 이번 사고 관련 한국인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성 시신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이 된 거군요. 네. 수상수색 범위를 좀 넓혀야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유람선 탑승객으로 확인이 된 시신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무려 102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직선상 거리고요. 그 도로상 거리로 계산을 하면 무려 사고 현장으로부터 132km나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수습이 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실종자들도 멀리 떨어진 하류까지 떠내려갔을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이 사고 지점에서 50km 지점까지 지금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세르비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수색 협조를 부탁한 상황인데 특히 루마니아 쪽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 댐 근처에서 과거에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밀려간 시신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 정부가 좀 더 면밀한 수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침몰 지점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수중 수색 중에 발견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헝가리와 한국 측의 잠수 요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 수색을 벌이던 중에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네. 먼저 강에 들어간 헝가리 잠수사가 발견을 했고요. 네. 이후에 한국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수색을 한 끝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렇군요. 배 바깥, 그러니까 선미 쪽에서 발견했다고 정부 신속 대응팀이 밝혔고요. 네. 그런데 이번이 한국 측이 참여했던 첫 수중 수색이거든요. 네. 잠수 수색에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선체 내부 수색도 이루어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헝가리 측은 선체 내부에 진입해서 수색을 하는 건 위험하다라면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빠르면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선체 인양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선체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잠수 수색 중에 시신이 수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체 수색을 해야 된다고 계속 헝가리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뉴브강의 수위나 유속 등 상황도 지금 계속 호전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헝가리 측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선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잠수 요원들이 선체 주변 수중 수색이나 아니면 선체 인양 준비 작업 등은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헝가리 측과 그 날이 밝는 대로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허블레아니호의 모습은 좀 흐릿한 모습은 한 2, 3일 전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훨씬 더 뚜렷한 모습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헝가리 대테러청에서 그 음파 탐지기로 촬영한 허블레아니호의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침몰 당시에 일부 목격자들이 유람선이 두 동강이 났다라고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유람선이 심하게 파손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배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대테러청은 선체 가운데가 훼손된 상태다라면서 인양 과정에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선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된 배다 보니까 인양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유실 방지 작업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수사 상황도 한번 챙겨볼까요? 그 사고 가해 선박 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일단 헝가리 경찰이 가해 선박 그 선장의 과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준 상태거든요. 네. 이 밖에도 사고 당시에 이 선장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증거가 곳곳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다페스트 여객선 협회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크루저선이 유람선을 추월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 선박 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 속도를 지켜가면서 추월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교신이나 경적 등으로 추월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알려야 하는데 선장이 이 절차도 무시를 했습니다. 네. 인근 선박이나 허블레아니의 선사 대표도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추돌 직전까지 아무런 교신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크루즈선의 선장은 자신의 과실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보석금을 낼 테니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이 어디 있는지도 좀 확인이 돼야겠고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빨리 좀 가족 곁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